언어는 그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란 말 많이들 들어보셨죠? 오늘은 바로 그 거울, 한국의 신조어를 통해서 현대 한국 사회의 속마음을 한번 샅샅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이게 무슨 뜬금없는 조합인가 싶으시죠?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면요, 지금의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아주 특별한 열쇠를 손에 쥐게 되는 셈입니다. 맞아요. 이 단어들은 그냥 평범한 사물이 아니라 지금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창문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. 자, 그래서 오늘 저희가 파헤쳐 볼 건 바로 한국의 신조어입니다. 요즘 사람들이 느끼는 압박감, 또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 모든 게 이 새로운 단어들 속에 녹아 있어요. 좋습니다. 그럼 그 첫 번째 단서, 고구마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아니, 고구마가 왜 답답한 상황을 뜻하게 됐을까요? 혹시 찐 고구마 먹다가 목이 꽉 막히는 그 느낌 다들 아시죠? 바로 그거예요. 그 퍽퍽하고 답답한 느낌이 일이 잘 안 풀릴 때의 그 감정이랑 너무 딱 들어맞는 거죠. 와, 진짜 기가 막힌 비유 아닌가요? 이런 걸 바로 의미 신어라고 부르는데요. 원래 있던 단어에 사회 구성원들이 다 같이 공유하는 어떤 경험, 어떤 감정이 덧붙여지면서 완전히 새로운 뜻이 생겨나는 현상이죠.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생겨난다는 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가 되는 셈입니다. 실제로 최근에 생겨난 단어들을 보면요, 아주 흥미로운 공통점이 발견됩니다. 예전에 집단주의적인 문화에서 벗어나서 점점 더 나, 자신, 개인의 삶과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. 대표적인 게 바로 워라밸과 소확행이에요. 워라밸은 다들 아시다시피 워크-라이프 밸런스, 즉 일과 삶의 균형을 줄인 말이고요. 소확행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줄임말이죠.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? 더 이상 회사에서의 성공이나 거창한 목표만을 위해서 내 삶을 희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. 내 시간을 지키고 퇴근 후에 맛있는 거 먹는 것처럼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겠다는 그런 변화를 보여주는 거죠. 그리고 혼밥, 혼술 같은 혼 시리즈 단어들도 마찬가지예요.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는 게 더 이상 낯설거나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. 심지어 집콕이라고 해서 여가 시간에 일부러 집에 콕 박혀서 쉬는 걸 즐기는 문화까지 생겨났으니까요. 예전에는 뭐든 다 같이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이제는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게 아주 자연스러워진 거예요. 그리고 여기 보이는 비혼이라는 단어, 이건 정말 중요한 변화를 보여줍니다. 예전에는 미혼, 그러니까 아직 결혼 안 함이라는 말을 썼잖아요. 여기에는 언젠가는 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죠. 하지만 비혼은 달라요. 이건 결혼을 안 하기로 선택했다는 의미거든요. 결혼하지 않는 삶도 그냥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존중받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셈입니다. 자, 그럼 이번에는 좀 더 재미있는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? 어느 나라든 사람들이 정말 진심인 분야가 있죠? 바로 먹는 거, 음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여기 이 숫자 좀 보세요. 367. 이게 뭐냐면 2020년 기준으로 한국 사람 한 명이 1년에 마시는 커피 잔수예요. 전 세계 평균의 2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양이죠. 이 정도면 거의 커피의 진심인 민족이라고 할 수 있겠죠? 그리고 이 엄청난 커피 사랑이 아주 재미있고 효율적인 신조어들을 탄생시켰습니다. 예를 들면 이건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줄임말이고요. 진짜 재미있는 건 얼죽아예요.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뜻인데, 와, 정말 영하 10도 한겨울에도 아이스 커피를 마시는 한국 사람들의 독특한 문화를 이보다 더 잘 보여줄 순 없겠죠. 그리고 이건 뭐 거의 전쟁 수준이죠. 탕수육 소스를 부어 먹는 부먹파와 찍어 먹는 찍먹파. 이건 그냥 어떻게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. 거의 뭐랄까 신념? 정체성의 문제에 가깝습니다. 나는 부먹파다. 나는 찍먹파다. 이렇게 소속감을 드러낼 정도니까요. 아마 이 논쟁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겁니다. 자, 이런 신조어들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고 또 사회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엿볼 수 있습니다. 패션만 봐도 그래요. 꾸안꾸는 꾸민 듯 안 꾸민 듯 자연스러우면서도 멋스러운 스타일을 말하고요. 아까 얼죽화가 있었죠? 이번엔 얼죽코입니다. 얼어 죽어도 코트. 추위보다 스타일이 먼저라는 거죠. 또 대학생들이 입는 과잠, 즉 학과 점퍼는 소속감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아이템이기도 하고요. 이처럼 옷이라는 게
그냥 몸을 가리는 걸 넘어서서 자기를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라는 걸 알 수 있죠. 그리고 쓸세권이라는 말도 정말 재미있어요. 슬리퍼랑 역세권을 합친 말인데요. 말 그대로 슬리퍼 끌고 편하게 나가서 카페도 가고 편의점도 가고 영화도 볼 수 있는 그런 동네를 말하는 거예요. 편리한 도시 생활에 대한 요즘 사람들의 로망이 아주 잘 담겨 있는 단어죠. 자, 지금까지 여러 신조어들을 살펴봤는데요. 그럼 이쯤에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죠? 커피 이야기부터 집 이야기까지 이 모든 단어들을 쫙 연결해 보면 과연 어떤 큰 그림이 보일까요? 그건 바로 점점 더 깊어지는 개인주의, 그리고 점점 더 심각해지는 양극화. 이 두 가지 거대한 흐름이 지금 한국 사회를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언어는 바로 이 변화를 실시간으로 담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는 거고요. 양극화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이 바로 이 수저계급론일 겁니다. 태어날 때부터 부모 잘 만나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과 흙수저로 태어나 아무리 노력해도 계층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사람, 특히 청년들이 느끼는 좌절감이 이 단어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. 내 노력보다는 부모의 재력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그런 씁쓸한 현실인식이 반영된 거죠. 주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. 아까 봤던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꿈의 주거 공간 쓸세권이 있다면 그 반대편에는 지옥고라는 현실이 있습니다. 반지하, 옥탑방, 고시원 이 세 곳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말인데 그야말로 지옥 같은 고통을 의미하죠. 이 두 단어의 극명한 대비가 바로 지금 한국 사회의 경제적 양극화를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. 결국 처음에 던졌던 질문 기억나세요? 고구마, 커피, 슬리퍼의 공통점. 이제 답을 아시겠죠? 이 모든 건 지금 한국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들이었습니다. 이처럼 언어는 그냥 말이 아니에요. 시대를 비추는 살아있는 거울이죠. 우리가 무엇을 꿈꾸고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는지,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바로 그 거울 말입니다. 여러분이 쓰는 언어 속에는 또 어떤 사회의 모습이 담겨 있을까요?